오늘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14강 정상 형성입니다. 이 정상은 신경증 정상을 말하는데, 신경증 환자의 이 정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상이란 생활 전체에 있어서 유해한 환자가 불쾌와 괴로움을 자주 호소하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가 이 의학에서는 정상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다 정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네. 정상의 중요한 해독성은 정상 그 자체가 요구하게 되는 정신적 소모와 그 정상을 극복하려는 이겨내려는 환자의 수고, 노력에 의해 생기는 정신적 소모,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신경증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걸 환자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칠 것 아닙니까? 이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고, 학생은 공부 안 되고, 또 직업인들은 직장 생활이 안 되고 돈을 못 벌고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등등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상이 형성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이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 즉 노이로제 환자의 어린 시절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또 반드시 나타나는 듯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아이들이 부모의 성교 장면을 목격하는 것. 둘째는 어른들에게서부터 어린이들이 성적 유혹을 받는 것. 셋째, 마지막으로는 부모에 의해서 거세 협박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네 불을 잘라버리겠다. 특히 그 표독스런 동네 아낙네들이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특히 그 고추 만지고 놀고 이러면은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너 불을 잘라버린다고 당장 중단하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정상이 형성된다는 것은 신경증이 걸린다, 노이로제가 된다 이거죠. 첫째, 아이들이 부모의 성교 장면을 목격하는 것. 이것은 흔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뭐 원룸에 신혼 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방이 두 칸 있으면 아이 방을 하나 주면 되는데, 뭐 둘이 좋았어 뭐 하고 순간에 잊어버리고 뭐 흥분해가지고 그 아이가 옆에서 뭐라 하냐면 3살 4살 뭐 이래도 말 다 알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대충 뭐 한다는 거 상세히는 몰라도.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말타기 하네, 아빠가 엄마를 말타기 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는데, 어떻든 이러한 부모의 성교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런 목격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를 잠재우고 가급적이면은 늦은 시간에 하면 좋은데, 특히 뭐 젊을 때 30대 막 한창이잖아요. 남자 여자 이럴 때. 그래서 우선 아이를 의식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둘째는 어른들에게서 어린아이들이 성적 유혹을 받는 거. 이 범죄 사건들 많잖아요. 뭐 주변 동네에서 흔히 동네 아저씨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린 시절에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이것이 신경증 환자로 어른이 돼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에 의해서 거세한다는 협박을 받는 것인데, 사실 뭐 제가 어릴 때 뭐 그런 걸 뭐 자주 보고 컸죠. 아직 제 동생 사진도 있는데 뭐 불을 만지면서 노는 거, 어릴 때 몇 살 때 안 됐을 때 이런 걸 뭐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아이들이 장난 삼아가 자기 엄경을 주무르기 시작하고, 특히 사람들 앞에서도 이 비슷한 뭐 성적인 어떤 것을 할 때에 부모들은 무슨 급하니까 다급하게 불을 잘라본다고 당장 막 아이 엉덩이를 패면서 이렇게 그 행위를 멈추게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위협은 아이들이 그 자체로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모로부터의 야단을 들었을 때, 질책을 받았을 때 그것을 또렷이 기억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그것이 신경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위협적인 말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가 이제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뭐 심지어 뭐 부모로부터도 있을 수 있지만 드물지만 성적으로 유혹을 받았다는 일은 이건 참 굉장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질환 발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 때는 이제 이 사춘기 전에도 이 데이드리밍을 하거든요.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이 공상하는 거, 이 책에서는 뭐 각성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공상이라는 것은 좀 과대망상적이고 성적인 소원이 많이 들어있어요. 멋있는 남자와 특히 사춘기부터 20대 초반까지, 특히 여자들, 백마 타고 오는 남자가 나를 데려가서 그 남자와 내가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 자기 능력은 거기에 못 미치는데 아주 크게 큰 소원, 큰 꿈, 큰 미래의 신랑감, 위대한 미래의 훌륭한 신랑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과 괴리가 벌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자기 허황하다는 생각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러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현실에서 만족되지 못할 때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 불만이 쌓여서 신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특히 이러한 공상이라는 것은 밤에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의 핵심이 된다고 프로이드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밤에 보통 우리가 꾸는 꿈, 수면할 때 꾸는 꿈은 본능의 흥분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신활동이 밤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왜곡되어서 나타난 것이 꿈이라 했는데, 하여간 낮에 이러한 꿈이 데이드리밍을 가졌던 것이 밤의 꿈꾸는데 밤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비현실적이잖아요. 대개 꿈은 비현실적인데 낮에 뭐 백일몽 꿈꾸는 것도 공상하는 거 비현실적이니까, 이것이 꿈에서는, 수면식 꿈에서는 더 자유롭게 확대되어 나타나니까 이것이 이제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공상, 이런 것이 밤의 꿈의 원천이 되고 소스가 되고, 동시에 이러한 신경적 증상의 원천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노이로제와 에 걸리기 쉬운 이러한 내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프로이드는 주장하는데, 사실 뭐 자기 그림 한 편만 잘 쓰면 나는 뭐 명예, 권력, 부 다 질 수 있다. 또 아름다운 여자도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결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예술가들, 특히 그 미술 작품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사실 미술 작품들은 뭐 집에만 쌓이지 잘 팔리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은 한 편 히트만 치면 된다 하면서 끝없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술가들이 결국은 이러한
나중에 현실에서 자기가 소원하면서 열심히 작업했던 것이 현실에서 원하는 대로 판매가 되고 이름이 나고 부를 축적하지 못할 때에 이제 그러한 괴로워하겠죠. 해서 훌륭한 재능이 또 자기 딴에는 굉장한 재능으로 더 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제지도 당하고 하니까 괴로워서 여기서 신경증으로 발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술가들이 사실 좀 특히 훌륭한 예술가들이 정신병자가 많다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방고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술가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가들도 뭐 해밍웨이도 권총과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온전한 상태에서는 그런 자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든 그 자기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클 때에 신경증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는 정신질환적인 어떤 돌발적인 불행의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